네, 안녕하세요. 뷰티 비아티전 방송 토크IT 제목은 GPD 고성입니다. 오늘은 요즘 이제 핫한 이슈죠. RPA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 이것을 저희가 이제 현대상에 적용해가지고 어떤 업무들을 개선시켰는지 실제 그 프로젝트 참여했던 세 분 모시고 한 시간 동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각자 자기소개 좀 할까요? 먼저 김창희부터. 네. 안녕하세요. 파워젠의 김한일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대해상의 PM을 맡았던 김성일 과장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보상지원부 부산기획팀 오민석 과장입니다. 네. 자, 먼저 김창님. 네. 김창님은 이제 회사가 파워젠인데, 네. 파워젠은 어떤 회사입니까? 지금 파워젠은 RPA 오토메이션 애니웨어의 가장 근접한 파트너사고요. 지금 여러 가지 RPA를 수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RPA 관련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고, 이제 RPA를 거의 제일 최전선에서 많이 홍보도 하고 같이 프로젝트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PM 맡으셨잖아요. 네. 네. 근데 실제로 어떠십니까? 이제 김창희께서는 이제 RPA 프로젝트 외에도 예전에 이제 다양한 IT 쪽 프로젝트 하셨을 거 아닙니까? 네. 그 IT 프로젝트 했던 거하고 일반 RPA 프로젝트하고 네. 뭐가 다르던가요? 해보니까. 사실 좀 많이 다른데요. 네? RPA는 사실 그 시스템을 개발하는 게 아니라 이미 개발되어 있는 시스템 상에서 위에 이제 사람이 하는 행동을 대신하다 보니까요. 일반 시스템 개발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류도 사실 되게 많이 나고요. 관점이 다르겠네요, 완전히. 네. 그리고 환경적인 부분을 굉장히 많이 타요. 네. 똑같은 화면에서 똑같은 환경에서 개발이 돼야 오류 없이 돌아가기 때문에 코드를 잘 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돌아가는 실행되는 컴퓨터랑 개발하는 컴퓨터 이런 모든 것들이 동일한 환경으로 이렇게 세팅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네. 자, 김성일 과장님. 네. 부서 이름이 굉장히 멋있습니다. 디지털 전략 추진부. 네. 예. 이 부서는 일단은 언제 만들어진 겁니까? 저희 부서는 작년 1월에 만들어졌습니다. 네. 이건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회사에서? 일단 저희도 이제 금융회사에서 요즘에 이제 디지털 혁신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회사도 이제 거기에 이제 맞춰서 작년 1월에 새로 만들어진 부서고요. 말씀드린 대로 디지털 관련된 여러 가지 신기술이나 또 앞으로 좀 적용해야 될 부분을 같이 공부하고 또 실제 프로젝트를 기획을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디지털 전략 추진부에는 다양한 구성원들이 모여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과장님 같이 이런 금융 쪽에 오랫동안 종사해왔던 분도 계실 거고, 네. 또 기술 쪽에 있는 분들도 같이 계십니까?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업부서 현장에서 이제 그래서 한 14년을 근무를 했다가 이제 작년에 왔던 케이스고요. 네.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IT나 시스템 쪽에서 이제 근무를 하시다가 그런 쪽에서 합류를 한 직원들도 있습니다. 현업에서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네. 왜 과장님이 선택이 되신 겁니까? 일단 컴공깔 나왔고요. 네, 다 이력이 남으니까 그래서 온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저도 이제 현장에서 너무 오래 근무를 했어가지고 좀 뭔가 새로운 업무를 좀 하고 싶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회사랑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재밌게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렇게 인재니까 발탁을 했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 센데. 자, 그다음에 오 과장님. 예. 네, 오 과장님 보니까 이력에 보니까 이제 손해사정사 자격증도 있으시고, 네네네. 현업의 필드에서 현장에서 많이 이제 근무하시다가. 그렇죠. 그쵸? 저는 네. 이제 입사하고 이제 대인 보상 실무만 12년 이제 하다가 이제 17년도에 네. 보상 후선 부서 지금 이제 보상 기획팀에서 이제 IT 기획 또는 이제 시스템 관리 전부 다 이제 보상 현장의 실무자들이 사용하는 그런 전산 환경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장님이 IT를 아시는 건 아니고 워낙 실무를 잘 아시니까 이제 그런 IT 하는 분들 같이 콜라보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일단 업무를 모르면 또 IT 적용하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또 시스템 운영도 하려면 현업을 당연히 또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현업 경험이 있는 담당자가 또 이 포지션에서 근무를 또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어떻습니까? 요즘 이렇게 보험업이란 게, 보험 서비스란 것이 필드에 오래 계셨으니까 어떻게 변해가는 것 같습니까? 느낌상. 가장 최근의 이슈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이제 주 50시간 근무라든가 근무 시간이 사실은 금융회사라고 하면
그 취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힘든 근무 환경이 좀 힘들다라는 이미지가 좀 강했거든요. 저희 때만 해도 네. 뭐 아침에 굉장히 빨리 출근하고 또 굉장히 늦게 퇴근하는 그런 근무 문화였는데 요즘은 많이 바뀌었잖아요. 네네. 그만큼 또 이제 업무의 시간이 또 줄어들었는데 또 이런 업무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또 IT 신기술을 적용을 해서 또 어느 정도 또 보완이 되고 있는 것 같고 이런 부분이 요즘 가장 큰 이슈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 과장님, 네. 그 디지털 전략 추진부에서 뭐 RP뿐만 다양한 것들을 이제 추진하실 텐데, 네. 뭐 크게 봐서 이제 어떤 쪽으로 지금 이제 전략적으로 지금 뭐 생각하고 계시는 건지 큰 방향성만 몇 가지만 얘기해 주신다면. 일단 뭐 방금 이제 말씀하신 건 근무적인 측면을 말씀하셨는데 이제 뭔가 이제 저희 같은 이윤을 추구하는 회사에서 뭔가를 판다라는 회사잖아요, 저희도. 그렇죠. 파는 채널은 보험회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이제 전속 설계사나 GA라 그래서 이제 어찌됐든 간에 설계사라는 사람들이 보험을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근데 장기적으로 보험회사도 굉장히 보수적인 시장이고 또 그런 컨셉을 가지고 있었던 게 벌써 몇십 년이 지났지만 장기적으로는 이제 그런 IT나 디지털 기술을 활용을 해가지고 보험도 이제 팔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서비스나 이런 부분도 전부 다 웹이나 이제 앱이나 아니면 디지털 신기술을 이용해서 이제 다 적용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런 큰 그림에서는 이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내부적인 부분에서도 뭐 저희가 보험을 받는 거, 파는 거 말고 또 하나의 보험회사의 큰 축은 보험을 이거를 받아도 되는 거냐. 네. 네, UW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보험금을 주는 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 이제 그런 쪽도 역시 디지털 신기술을 이용해가지고 언젠가는 사람이 하는 부분들을 많이 자동화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쪽으로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뭐 오늘 제 사례처럼 내부의 업무 혁신도 이제 디지털을 많이 이용하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이제 대면 고객 사이트 쪽도 이제 디지털 기술을 많이 활용해가지고 그 고객 서비스 쪽이 이제 새롭게 바뀔 수가 있는 거네. 채널이 그러니까 그죠? 네, 뭐 아직은 뭐 많이 미약하긴 하지만 네. 예, 좀 더 많이 이제 더 콘텐츠나 이런 부분이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네. 자, 우리 뭐 이제부터 좀 이제 오늘 이제 세 분이 한 프로젝트 얘기 좀 해보죠. 먼저 그 프로젝트 하기 전에 이게 도대체 프로젝트란 건 결국 문제를 풀려는 게 프로젝트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럼 이게 제가 알기로 의료비 지급 심사 업무 자동화라고 했는데 의료비 지급 심사한 곳에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건 뭐 오 과장님 잘 아실 것 같은데. 네. 근데 그 지금 자동차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되면 이제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진료를 진행을 하고 그 비용을 보험회사에다가 청구를 하잖아요. 네. 과거에는 보험회사에 예를 들어서 청구서를 보내면 보험회사는 그걸 일일이 다 심사를 했어요. 저희 같은 직원이나 보상 직원이나 또는 전문 심사자가 의료비가 적합한지? 그렇죠. 네네. 예, 적합한지를 적정 심사를 해서 문제가 없으면은 지급을 해주는 병원에다가 시스템이- 직접. 그렇죠. 예, 네. 시스템이었는데 이제 자동차 사고에 의한 진료 비용도 이제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에 이게 전부 다 이제 위탁이 되었습니다. 이게 13년도, 2013년도에 이제 다 위탁이 되고 넘어가다 보니 우리 의료보험처럼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이전에 담당자들이 해왔던 업무가 이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심사만 대신 해주는 거예요. 네네. 그럼 사실상 심사가 끝났기 때문에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지급만 하면 되는 굉장히 심플해진 거네요. 예, 단순한 업무로 이제 바뀌어버린 거예요. 네네. 근데 이제 기존 시스템에서 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이제 심사가 끝난 데이터만 넘어오다 보니 담당자들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 업무를 네. 반복하고 있는 거고 이제 마침 또 우리 그 김선일 과장의 프로젝트에서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일 중에서 단순하게 반복하는 업무를 이제 자동화해준다. 네. 예, 이런 그 주제로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하길래 이거 정말 우리 업무에 꼭 필요하다. 우리 직원들이 단순한 업무 때문에 시간이 너무 많이 뺏기고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잘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심평원에서 우리 의료보험처럼 네. 이제 뭐 이것이 적합한지 다 평가 다 해가지고 얼마 지급하세요 하면 돈만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사람이 그 현대해상에 직원들이 뭐 때문에 막 쓸데없는 시간을 보내는 건지 그게 구체적으로 딱 와닿지가 않아가지고 제가 일을 안 해봐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전체로 얼마를 한꺼번에 지급을 해라. 뭐 A라는 병원에 얼마를 지급해라.
이렇게 심사가 되는 게 아니라 각각의 환자들마다 이 사람마다 그 심사 데이터가 넘어올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사실 그 기존에 마련되어 있는 전산 환경은 예전에 담당자가 심사를 하던 시스템 환경이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의 시스템에서 이제 심평 업무가 도입이 된 거기 때문에 일일이 하나씩은 다 눌러줘야 되는 거죠. 네네네. 수작업에 대한 항상 들어가는 그렇죠. 거군요. 예. 그리고 이제 단순하게 진료비를 지급하는 업무만 놓고 보면은 단순한 업무라고 보여지는데 사실은 그 내부적으로 복잡한 요소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험회사에서 이제 병원비가 얼마가 청구가 될지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추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추산 금액이 부족하면은 뭐 미세하게 조정을 한다든지 이런 업무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김 과장님, 그럼 이게 네. 전체 이런 일들이 거의 대일 일어날 것 같은데, 네. 그럼 보통 그 하루에 네. 하루 한 몇 시간, 하루 한 사람이 평균적으로 한 이런 거에 몇 시간 정도를 쓴 겁니까? 시간적으로. 보통 뭐 현업에서도 잘 아시겠지만 아침에 보통 1시간, 뭐 30분에서 1시간 정도 했던 업무를 자동화한 겁니다. 네. 예. 그럼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굉장히 반복적인 하다 보면 실수도 많이 할 것 같은데. 뭐 실수가 그렇게 많았던 건 아니에요. 이게 그래요?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면은 자동화할 수 없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단순하게 이제 계속 똑같은 행위를 반복을 하는 업무였었습니다. 업무 자체. 그럼 이게 지금 한 몇백 명이 그러면 하루에 30분, 1시간 쓰던 업무였습니까, 이게? 뭐 저희 회사 직원 400여 명이 이제 했었던 업무. 하루에 1시간이면 400이면 400시간이네, 하루에. 뭐 예, 400시간이면은 예. 일주일에 2000시간, 5일이면, 그죠? 그러면 그게 50주이면 어마어마한 시간이네요. 시간 따지면. 근데 네. 그거 말고도 지금 이제 보험심사 그거 말고도 또 다른 이제 이게 자동화라든지 혁신할 거는 굉장히 많을 텐데 네. 왜 지금 이 그 보험심사 지급 자동화 이거를 왜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서 먼저 RPA를 했는지 이유가 뭡니까? 뭐 방금 이제 PD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워낙 이제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하는 업무다 보니까 이제 말 그대로 ROI 자체가 이제 나왔던 상황이고요. 네. 네. 그리고 실제로 자동화를 했을 때 뭐 담당자들이 원래 저희도 주 52시간이라는 이슈가 방금 오 과장이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그 전에는 이제 뭐 8시 반이든 뭐 조금 일찍 나와서 했었던 업무 뭐 그런 업무들을 어쨌든 저희도 9시에 출근을 해야 되는 규정이 생기다 보니까 예, 그런 부분들을 이제 새벽에 RPA가 미리 세팅을 해놓고 예, 그런 다음에 담당자들은 9시에 출발해서 준비하고 바로 본인의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게끔 이제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제일 먼저 주도적으로 진행을 했었던 상황이죠. 지금 이제 그 심평원에서 13년부터 이제 그런 걸 하게 돼가지고 그러면 지금 그 이것이 현대해상의 뿐만 아니라 그렇죠. 다른 보험사들도 똑같이 다 이런 그 어떤 그 수작업으로 반복해서 해야 되는 것들이 다 있는 환경인 거죠, 지금요? 그렇죠. 예전에 담당자가 심사를 하던 업무는 다른 보험사들도 다 똑같죠. 네네네. 그러면 김 차장님 좀만 기다리세요. 이따 할 거니까. 자, 김 과장님. 네. 그러면 그래가지고 이제 오케이 이게 제일 ROI 제일 많이 나오겠다. 해가지고 네. 그러면 이제 뭔가 팀이건 뭔가 이렇게 준비를 하셨을 텐데 네. 그 준비 과정 좀 얘기해 주시죠. 네. 그래서 RPA를 원래 네. 아셨습니까? 일단 뭐 RPA는 저희 부서가 생기고 이제 여러 가지 기술을 공부를 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나왔었던 과제고요. 네네. 저희 부서에서도 이제 작년에 처음으로 공부를 이제 시작을 해서 POC부터 하나씩 했었던 상황이고요. 이제 뭐 한 11개월간의 공부를 거쳐가지고 이제 12월에 이제 프로젝트를 시작했던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예. 이제 작년 초부터 예. 부서가 만들어진 다음에 RPA라는 건 이미 알고 있었고 뭐 인터넷 많으니까요. 네, 그거에 대해서 다양한 이제 검토라든지 맞습니다. 검증을 하신 거네요. 네네. 그리고 방금 뭐 환경을 얘기를 하셨는데 네. 김 차장이 아까 서두에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RPA는 사용자가 쓰고 있는 그 시스템에서 우리가 붙어가지고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사실은 뭐 시스템 환경을 미리 구성할 게 없이 시스템 원래 그냥 현업 담당자 아니면 뭐 보상 직원들이 쓰던 그 화면에서 그대로 개발을 하면 되는 컨셉이다 보니까 뭐 시간적으로 환경을 구성한다는 시간이나 비용이 굉장히 좀 저렴한 특성이 있습니다. 네. 자, 차장님. 네. 일단 뭐 이제 원래 알던 분들이 아니었잖아요, 그죠? 그렇죠. 모르던 분들인데 이제 어떤 공제 절차에 의해서 네. 선정이 되셔가지고 이제 PM하신 건데 그 POC라든지 네. 그 과정이 어떤 과정인지 그거 좀 말씀해 주신다면.
뭐 일단 보통 이제 입찰을 업체분들이 네네. 이제 POC를 요청을 하세요. POC를 요청하면 저희뿐만 아니라 여러 RPA가 솔루션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네. 여러 가지 업체들이 가서 이제 기능 점검 겸 이런 걸 구축할 수 있다는 거를 고객분들께 보여드립니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대상이 되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입찰을 하고요. 거기서 이제 최후에 이제 선택이 되면 저희가 이제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죠. 네네. 그렇다면 먼저 여기 이제 오토메이션 애니웨어 갖고 하신 네.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RPA 엔진이 네. 일단은 고객사 쪽에서 봤을 때 뭐 기능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오케이 이 정도면 됐다. 그 다음 이제 가격을 볼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이 정도면 됐다라는 것을 고객은 어떤 점에서 그거를 이제 억셉트하는 건지 그걸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면. 처음에 이제 POC를 발주하실 때 네. 시나리오 요건을 먼저 주세요. 이런 게 가능하냐라고 주시면 저희가 네. 그거에 맞게 개발을 하고 그게 이제 순차적으로 잘 개발이 돼서 이제 뭐 원활하게 처음부터 끝까지가 보여드리면 이제 그 기능적인 문제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저희 이제 처음에 현대해상에서 제가 처음 받았던 질문이 네. 금융권은 보면 이제 내부망과 외부망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을 쓰려면 별도의 이제 VMware라는 가상 PC에 들어가서 인터넷을 사용을 해야 해요. 이제 그러면 이제 RPA 이제 프로그램은 내부망에만 깔려 있는데 외부망과 이렇게 연동을 해서 프로그램이 그런 작업을 할 수 있냐가 첫 번째 제가 받은 질문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거는 충분히 저희가 검토를 미리 하고 들어갔고 가능하다는 답변하에 그래서 그러면 이제 같이 이제 해보자는 이제 의견을 주셔서 그다음에 이제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됐죠. 네. 과장님, 네. 그 파워젠을 뭐 선택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네. 그래도 한 가지 이유만 된다면, 가격이 싸다 그거 빼고 그런 거, 가성비 그거 빼고 일단 없습니까? 일단 제안서에서 뭐 확실한 거는 그 업무를 저희가 26개를 냈는데 네. 그 26개를 다른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냥 가능이라고 써서 보냈는데 파워젠에서는 거기에 다 코멘트를 하나씩 주셨어요. 구체적으로? 예. 그래서 업무를 좀 자세하게 하나씩 좀 뜯어본 티는 다른 회사에 비해서 났었기 때문에 뭐 더 구체적인 거는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지만 예, 그런 부분에서는 파워젠의 차이가 있었죠. 예. 그 파워젠의 이 김 차장님은 PM으로서는 뭐 어떠신가요? 겪어보시니까요? 몇 개월 작년 이 프로젝트 언제 시작해? 작년 12월부터 네. 해서 올해 지금 네. 4월 1차 끝났죠? 4월 네네. 그러니까 5개월 하신 건데 겪어보시니까 어떠십니까? 뭐 김한일 차장은 저는 뭐 대한민국 RPA 다루는 사람 중엔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어유 오 과장님은 저는 그 김한일 차장이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오늘 뭐 김한일 차장 쇼야 오늘. 아니, 돈 받은 거 아니고요. 네. 그 업무를 네. 일단은 개발하기 전에 네. 업무를 파악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제가 오죽하면 현대해상에서 바로 우리 보상 업무 해도 되겠다라고 할 정도로 일단 업무가 완벽하게 파악이 되니까 개발이 더 빠르고 정확한 거죠. 그러니까 실수도 없고. 그래서 소통을 하려고 많이 노력해주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매우 감사했죠. 그러니까 김 차장님 물론 RPA 전문가겠지만 다양한 또 테크놀로지도 많이 아시는 분이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두 분의 갖고 있는 어떤 금융, 보험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이슈라든지 그 업무에 대한 지식 같은 것들을 이분께서 굉장히 딥다이브하게 파셨나 보죠. 그러니까 일단은 개발을 하려면 어떤 동작인지는 물론 이제 프로그래밍 하는 건데 네. 그 이전에 사람이 하던 거니까 정확하게 업무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Y도 알아야 되겠죠. 이걸 왜 해야 되는지.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제가 다른 개발 이제 프로젝트 현업으로 이제 참가를 했을 때에 소통이 되지 않아서 결과물이 안 좋았던 적이 있었어요. 네네. 네, 근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김한일 사장은 굉장히 질문도 많이 하고 또 적극적으로 알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진짜 이게 RPA 프로젝트는 일반 IT 프로젝트와 좀 다른 것 같네요.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신 그 포인트가 이제 이런 RPA 전문가가 갖고 있어야 그런 자세라든지 이걸 갖고 있어야지만 이것이 성공하는 거지 기술로만 드라이브해서는 잘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 김 차장님 그래도 좀 여기 또 다른 많은 또 분들이 계시니까 네. 이런 RPA 프로젝트 할 때 김 차장님은 이제 테크놀로지 쪽이지 않습니까? 네. 그 테크놀로지에 계신 분이 RPA 프로젝트 할 때 팁을 하나 주신다면 네, RPA 프로젝트는 사실 코딩을 잘 짜서 성공적으로 끝날 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현업과의 소통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그 현업이 하시는 저희에게 요건을 주신 거를 계속적으로 인터뷰를 하고 개발을 하면서 계속 소통을 해야 돼요. 이런 상황에서 그리고 현업분들이 그냥 습관적으로 하셨던 작업 같은 경우는 인지하지 못하시고 설명을 못할 수 네. 있겠네. 그냥 클릭하고 넘어갔던 부분들이 있는데 네. 얘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그 화면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본인은 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클릭을 해야 될지 클릭을 하면 다음 동작이 어떻게 될지는 저희가 정해서 저희가 개발을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죠. 네네. 그래서 오히려 현업 담당자분들보다 이 개발자가 더 디테일하게 그 업무를 다 알아야 돼요. 모든 동작에서. 네. 그리고 그거를 현업분들도 그냥 나 처음에 요건 냈으니까 그래서 처음에 인터뷰할 때 말씀드렸으니까 그냥 그대로 개발해 주세요라고 하시면 그거는 개발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개발이 끝나고 1차 테스트, 2차 테스트 그리고 통합 테스트 해서 이행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같이 해야 돼요. 현업분들하고. 그래서 그래야 좋은 프로젝트가 될 수 있고요. 개발이 에러도 많이 안 나고 끝까지 잘 돌 수 있는 프로젝트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RPA, PM의 그 자질 중에서 딱 두 가지가 떠오르네요. 하나는 일단은 소통하는 능력하고 또 하나는 관찰력이 좋아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관찰력, 네. 관찰을 분석하는 그런 뭐 네. 창의력보다 관찰력이 더 중요할 예, 것 같은데요. 관찰력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 과장님, 김 과장님, 네. 이번에 이제 그래도 이제 아까 뭐 최고의 RPA 전문가로 하셨지만 그래도 이제 프로젝트라는 걸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네. 뭐 시행착오도 있고 에피소도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아무래도 뭐 그런 요번에 네. 요 프로젝트 하면서 네. 그 처음에 생각하지도 않았던 네. 그런 뭐 에피소드 시행착오 있으면 한두 가지 좀 말씀해 주신다면. 여기도 질문 좀 아까 방금 비슷한 거 올라왔는데 네네. 뭐 저희 금융회사고 굉장히 보수적인 회사입니다. 뭐 아까 정장 입고 있으니까 무섭다는 말씀을 했는데 저희는 어찌됐든 간에 뭔가 하나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보수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회사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RPA 솔루션이랑 저희 회사의 보안 솔루션이랑 부딪히는 부분들이 좀 많아요. 아무래도. 그리고 아까 내외부망 분리도 외부망에서는 절대로 저희 회사 내부망으로 들어와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네. 솔루션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고요. 이제 처음에 RPA를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저희 같은 금융회사에서 만약에 뭐 많이들 하셨지만 한다라고 하면 먼저 보안 쪽이랑 어느 정도 좀 소통이 되고 협상이나 합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는 부분이 조금 더 진행 과정에서 원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혹시 네. 오 과장님도 하면서 뭐 어떤 그런 하기 전에 RPA 이제 처음 해보신 거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하기 전에 생각했던 거하고 해보면서 이렇네 하고 느껴졌던 것들 하나 있다면 어떤 겁니까? 뭐 방금 김 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네. 보수적인 회사에서 보험금을 로봇에게 지급을 맡긴다. 사실 돈이 나가는 건 아니고요. 네. 결제하는 사람이 한 번 더 체크를 하는 거고 네네. 또 심사가 된 데이터들을 담당자가 처리를 하고 나서 뭐 이의 제기를 한다든가 어쨌든 그런 안전장치들은 다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해야 되는 보험금 지급 업무를 로봇에다가 맡겨도 돼? 라고 하는 그 판단이 사실은 쉽지가 않았었거든요. 근데 뭐 팀장님이나 부서장께서 그래도 또 열린 생각으로 뭐 기꺼이 한번 해봐라. 또 이렇게 이제 밀어주시니까는 추진을 했었던 건데 그런 생각의 틀을 바꾸는 게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은 어떠세요? 겪어보시니까 네. 이제 소프트웨어 로봇한테 보험금 심사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맡겨도 되겠다라는 그런 좀 확신이랄까 그런 계속 현장의 요구가 자꾸 올라와가지고 부담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김 의원님도 마찬가지입니까? 많이 올라오죠. 네. 네. 두 분 다 이번에 그래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이제 소프트웨어 로봇을 만난 거 아닙니까? 만나서 같이 같이 협업을 일을 같이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해보시니까 믿을만한가요? 해보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소프트웨어 로봇 이것저것 다 시켜도 되겠다 하는 그런 뭐 생각이 드세요, 과장님? 일단 RPA는 실수가 없고요. 이제 실수가 없는 대신 뭔가 판단을 할 수는 없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융회사가 뭔가 이렇게 좀 똑똑한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도 네. 굉장히 단순한 업무들이 금융회사에 은근히 되게 많습니다. 뭐 단순하게 뭔가를 지급한다거나 뭔가 외부 사이트에 가서 동일한 데이터를 계속 보고를 해야 된다거나
이런 업무들이 많은데 이제 그런 업무들은 RPA를 시켜서 이제 하는 부분이 당연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금융회사 측면에서는 굉장히 앞으로도 좀 확산 가능성이 많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제 어쨌든 간에 이제 요 4월 달에 1차 프로젝트가 끝났는데 실제 궁금한 게 오 과장님 현업들의 그 반응은 어떤가요? 궁금해요. 만족도가 꽤 높은 걸로 조사가 되고 있고요. 이제 사실은 아침 일찍 출근을 해가지고 하던 업무예요. 습관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게 이 RPA가 처리할 수 있도록 그냥 놔둬야 되는데 담당자들이 이제 기존처럼 이제 하는 겁니다. 사실 이게 뭐 RPA 장비를 뭐 무한정 도입할 수는 없잖아요. 비용적인 측면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정도면은 최적의 성능을 낼 수 있겠다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도입을 했는데 또 담당자들이 일부 처리해줘야 되는 건들도 남겨져 있으니까 그거를 하면서 RPA가 해야 될 것까지 또 다 해버리면 이제 개발한 저희 입장에서는 좀 로봇들이 처리하도록 좀 놔두지 꼭 저거를 또 해야 되냐 이런 또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으로 이제 소프트웨어 봇을 이제 만난 거잖아요. 그렇죠. 애착이 굉장히 가요. 그래서 이거를 뭐 약간의 좀 인격화 해가지고 뭐 우리 아이들 오늘 몇 개 했어, 뭐 어떻게 일하고 있어, 또는 뭐 갑자기 멈춰 있다 그러면 걱정되고 애완견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멈춰 있으면 빨리 가가지고 다시 또 이렇게 돌려줘야 되는 그런 이제 관심이 자꾸 가는 거죠. 네. 그래서 보니까 뭐 이렇게 이름도 지은 것 같던데. 네? 이름을 사실 이제 뭐 저희 내부적으로 이제 그냥 뭐 RPA라고 하면은 일반인들이 모르니까 그 어차피 의료비는 이제 메디컬 뭐 이런 비용적인 부분에 있어서 뭐 메디봇 이렇게 하자라고 하다 보니까 그게 어느 순간은 이제 정말 이름처럼 붙어가지고 내부적으로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름을 메디봇이라고 그럽니까? 약간 좀 더 의인해도 좋을 것 같은데 메디봇이 아니라 봇을 빼고 뭔가 어떤 사람 이름처럼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네. 김 과장님은 그 경영진. 경영진의 반응 어떤가? 이번에 이제 어째 1차 프로젝트 끝나고 나서 경영진들은 아무래도 여러 지표를 볼 거 아닙니까? 지표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반응인지. 이제 RPA가 뭔가 확실하게 뭔가 경영진한테 만족을 주려고 하면 사실은 말 그대로 업무 효율 시간이 이제 나와줘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메디봇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메디봇으로 한 월간 저희가 이제 생각했던 건 한 4,000시간 정도의 효율을 예상을 했었어요. 물론 뭐 조금 더 보완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지금도 원래 기존에 담당자들이 했던 업무의 한 70-80% 정도는 지금도 현재 오늘도 이제 처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도 그러다 보니까 경영진에서는 뭐 지금 비용 대비로 해서 또 보험권에 근무를 하고 있는 여러 이제 직원들의 연봉이나 이런 부분을 감안하면 뭐 잘 됐다라고 평가하고 계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진짜 월 4,000이라면요. 월 4,000시간이면은 1년에 48,000시간, 거의 5만 시간이지 않습니까? 5만 시간이면 5만 시간 시간당 10,000원 쳐도 5억이고 만만이 억이니까 2만 치면 10억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딱 나오는데요, 보니까. 근데 RPA가 조금 이렇게 약간 그런 쪽으로 많이 접근을 하는 게 어떤 뜻이냐면 이제 인력을 줄일 수 있냐라는 측면으로 접근을 처음에는 많이 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이제 처음에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가지고 뭐 몇 명을 줄일 수 있고 이런 식의 ROI 계산을 많이 했었는데 막상 이제 하고 보니까 뭐 저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 52시간에 대한 이슈도 이제 발생을 하고 사람이 일할 시간 자체를 이제 물리적으로 줄여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고요. 그거를 떠나서 이제 담당자들이 해야 되는 업무를 대신함으로써 그 담당자가 뭔가 조금 더 고부가치 일이나 창의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는 게 결과적으로는 좀 맞은 것 같지 이걸로 도입을 해서 당장 사람을 몇 명을 자르고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하면은 사실은 쉽지가 않죠. 담당자가 원래 하는 업무가 100이 있는데 그중에 10을 자동화를 해줬다고 갑자기 그 담당자를 자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더 창의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접근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아까 처음에 과장님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이것을 이제 내부 자동화뿐만 아니라 이제 대고객 서비스에 이거를 이제 적용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지금은 할 수 없는 다양한 서비스를 할 수 있다면, 그죠? 또 그거는 새로운 또 수익을 창출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 면 같은 경우는 아주 그렇게 해서 많이 발전하겠네요. 그런 뭐 식으로. 다른 회사, 그러니까 저희도 아직 뭐 그런 건 도입을 안 했지만 뭐 고객들이 질문을 하는 부분을 이제 챗봇 형태의 RP를 이제 도입을 해가지고 뭐 그런 부분도 연구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향후에 이런 부분에서 쓰일 부분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김차장님 이번에 이제 요거를 이제 한 5개월간 이 프로젝트 하면서 또 그래도 이제 이걸 직접 해보시니까 네. RPA 프로젝트 할 때 개발할 때 요런 점이 참 아까 말씀하신 그 관점 말고 개발에서는 요런 점을 미리 잘 체크해둬야겠다, 준비해둬야겠다 하는 것들이 일단 뭐가 있을까요? 일단 그 저희랑 같이 이제 저희가 일을 맡겨주신 분들의 환경을 파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 현대해상 들어갔을 때 당연히 그냥 웹 베이스의 포탈을 사용을 한다거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접근을 했는데 들어갔더니 이제 요즘 이제 X 플랫폼이라는 특유의 그런 액티브엑스로 만들어진 네. 그런 솔루션들이 있거든요. 그걸로 만들어진 플랫폼이었던 거예요. 이제 그건 이제 또 개발하는 방식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외부에서 개발하는 거랑 좀 다르거든요. 네네. 그리고 아까도 말씀했지만 그냥 정말 보안 부서와의 충돌이 아니라 보안 프로그램과의 충돌, 그리고 이제 문서 보안 프로그램들, 그리고 그 외적인 이런 것들을 일단 먼저 그 고객분들이 저희에게 알려주시면 제일 좋고요. 아니면 그 전에 저희가 미리 들어가서 환경을 다 체크를 해봐야 돼요. 네네. 그래야 일단 그거에 맞게 개발할 수 있게 준비를 해서 들어갈 거고요. 그게 아니면 이제 파악도 안 된 상태로 들어가면 그 상태 파악하는 데만 해도 한 1주, 2주, 길게는 막 한 달까지도 소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거 이제 아까도 말씀을 김 과장님이 하셨는데 보안 프로그램 예외 처리나 이런 걸 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어떤 회사는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해줄 수도 있는데 또 어떤 회사 같은 경우는 절차에 따라서 또 이틀, 3일 이렇게 기다려야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럼 전체 프로젝트 기간이 5개월밖에 안 되는 짧은 프로젝트인데 거기서 이렇게 3일 지나면 일주일 사라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저희 이제 개발자들은 이제 개발할 시간이 너무 부족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RPA가 이제 직접적으로 운영 서버에서 바로바로 개발을 할 수 있으면 가장 좋기는 한데 민감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각 고객사들의 개발 서버에 붙어서 저희가 개발을 합니다. 근데 데이터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네. 개발 서버다 그렇죠, 보니까 그렇죠. 뭐 한 옛날 거 아니면 뭐 정말 조회도 안 나오는 거 그럼 저희가 개발을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 거기다 이제 개발에다가 좀 옮겨달라 하는데 또 며칠씩 걸리고 그러면 또 딜레이가 돼요. 이제 그런 것들을 사실 이제 사전에 미리 준비를 해주시고 파악을 해놓으면 조금 더 수월한 개발을 할 수가 있죠. 그렇네요. 그다음에 요즘 보면 이제 이 RPA 뭐 솔루션도 엔진도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 이제 오토메이션 애니웨어 하셨는데 네. 해보니까 오토메이션 애니웨어의 어떤 점이 좋던가요? 해보니까. 일단 오토메이션 애니웨어의 장점은 글로벌 파트너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이제 질문하는 거 그리고 해외 여러 구축 사례가 있어서 바로바로 이제 대답이 와요. 만약에 개발하다가 모르는 상황이 생기면 이제 본 고객 이제 거기 오토메이션 애니웨어 측에다가 질문을 올리게 되면 네. 바로 답변도 오고요. 그다음 커뮤니티도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서 근데 찾아보기도 좀 쉽고요. 그다음에 이제 바로 이제 한국 지사가 있으니까 이제 영업 이게 기술 지원이나 이런 것도 바로 와주실 수 있고 해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되게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리고 계속된 이제 버전업이 좀 빠른 편입니다. 네. 그래서 혹시 11점 뭐 지금 현재 최신 버전은 11.3.2.1이라는 버전이 있는데 그 전 버전에서 안 됐던 거는 바로 보완해서 그 다음 버전이 나와서 그걸 또 이제 재설치해서 또 쓰면 되고 해서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오토메이션 애니웨어가 사용하기 좋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지속적인 업데이트라든지 지원에 대한 어떤 신뢰 네. 말씀하시는 거네요. 자, 김 과장님 이제 이게 이제 이런 이제 업무 자동화가 이렇게 계속해서 확산이 되고 하면 그 RPA 같은 걸로 그 이제 화이트 칼라 우리 같은 사무직 우리 다 여기는 다 화이트 칼라죠. 화이트 칼라의 업무 패턴이랄까 네.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변할 것 같습니까? 일단 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뭐 사람이 자르고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면은 안 되는 기술인 거는 확실하니까요. 일단 담당자들이 생각보다는 좀 단순한 업무들을 많이 하고 있었고요. 이제는 뭐 고객들의 니즈도 다양해지고 또 고객들을 보험을 팔고 보험금을 지급을 하는 형태도 기존과는 다르게 여러 가지 채널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보험회사는 계속 인력을 뽑고 또 새로운 사람들이 새로운 업무를 맡겨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었던 업무를 없앨 수는 없으니까 지금과 같이 RPA로 대체를 하고 그리고 새로 생기는 업무 그리고 새로 생기는 채널 이런 쪽에 이제 계속적으로 업무나 인력이 투입이 되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이제 RPA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예. 보험도 옛날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그냥 단순하게 플래너한테만 영업을 이제 맡겼었지만 지금은 저희 회사도 인터넷이나 뭐 앱이나 뭐 이런 데서 다 가입이 다양한 채널로. 예. 그럼 그런 쪽에는 누군가는 또 가서 일을 열심히 해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런 쪽에서 분명히 이제 이 솔루션 자체의 니즈가 있겠죠. 네. 예. 오 과장님이 아까 RPA를 이제 뭐 애착이 가신다고 메디봇이라고 그래서 이제 이름까지 지으셨는데 그 어떻습니까? 그 오 과장님이 RPA 뭐 기술적 전문가 아니겠지만 이 RPA라는 것이 앞으로 어떻게 진화될 것 같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지금 개인이 뭐 엑셀 프로그램을 다루듯이 아주 간단하게 개인용 RP 같은 이제 프로그램이 개발이 되면 비서처럼?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개발이 간단할 거니까 그러니까 네. 지금 구축된 저희 업무 말고 매일매일 해야 되는 업무는 아니지만 정말 단순한 업무들도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 자주 하지 않는 단순한 업무를 위해서 이거를 따로 개발자가 개발을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만약에 기술이 좀 더 좋아져 가지고 개인용 RP라는 소프트웨어가 생기고 또 뭐 누구나 다 간단하게 이렇게 개발할 수가 있다라고 하면 아마 정말 단순한 업무는 이렇게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로봇에게 맡겨놓고 담당자는 좀 더 이제 어려운 업무를 담당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 지금 다들 스마트폰 있잖아요. 스마트폰 있는 것처럼 몇 년 뒤에는 다들 자기만의 봇이 있는 세상도 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런 봇을 잘 활용하는 사람이 유리할 거 아닙니까? 일을 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그 질문들이 엄청 많이 와가지고. 네, 그죠? 계속 보게 되네. 우리들 이제 이거 하느라고 이제 답변 다 해주고 가셔야 돼요. 차장님, 우리 Q&A 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그래, RP, 그래, 말 들어보니까 뭐 엄청 거창한 것도 아니고 지금 김관님 말한 것처럼 이게 뭐 직원들 자르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지금 현재 어떤 그 업무 중에서 일부분을 좀 이렇게 바로 자동화할 수 있는데 바로 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프로젝트 기간이 긴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거 한번 우리도 한번 해볼까 하는 그런 기업에 있는 분들한테 뭐 지금 이제 뭐 어떤 팁을 하나 주신다면 이제 이거를 이제 고려하는 기업에다가 일단 RPA를 도입한다고 해서 이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HR 관련된 부분이죠. 인력 감축이 되냐? 그러면 우리는 못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RPA가 한 사람의 업무를 통째로 가져가지 않습니다. 여러 사람의 업무 중 하루에 1시간 정도 업무를 가져가서 처리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RPA 도입 뭐 엄청나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는 일 줄어들지 않거든요. 그냥 그 일 중에 아주 일부 야근해갖고 처리해야 됐던 부분들만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인력 감축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뭐 많이 보시면 이제 뭐 여태껏 RPA를 일부 도입했다가 실패해서 재도입하시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솔루션은 뭐 어떤 걸 써야 되냐라는 질문도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RPA 지금 예전에 작년보다 지금 또 많이 성능도 좋아졌고요. RPA 역할은 지금 전체적인 요즘 디지털 워크포스라고 해서 디지털 인력으로 대체했을 때는 손 정도의 역할입니다. 손과 발이에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아직 엄청나게 탑재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문서를 인식하는 건 사실 OCR의 영역입니다. 영역이 좀 달라요. 그럼 그런 것들을 받아들여서 그 사람 대신 손으로 처리해주는 역할 그리고 시스템과 그런 것들 OCR이든 뭐 AI든에 대해서 인테그레이션 이게 접속해주는 역할 그러니까 척수 역할을 좀 해주는 게 RPA지 RPA가 전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한다고 생각하시면 조금 힘듭니다. 딱 구분을 지으시고 RPA는 손이다라고만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기대도 엄청나게 안 하시고 접근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셔야 조금 더 좋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현대상의 두 분 뵈니까 그 두 분뿐만 아니라 같은 동료들도 이런 RPA에 대해서 아까 메디봇에 대해서 뭐 이렇게 반감을 갖거나 제가 우리 일자 이런 거는 별로 없는 것 같네요. 보니까 분위기가 그렇죠. 오케이.
자, 이제 그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좀 많이 나왔으니까 오늘 그 여러분들 질문 아무래도 이게 새로운 분야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그 세 분 그냥 내가 질문 읽어드릴 테니까요. 아무나 답변해 주세요. 알겠죠? 네, 편하게. 네. 자, 박병철님께서는 보험 계약 관리, 보상금 지급 부분도 RPA 적용되고 있다는 말씀이신죠? 네, 보상금 지급 부분을 이제 RPA로 네. 하는 거고요. 계약 관리는 네, 계약 관리는 없습니다. 예. 아, 참, 저걸 안 물어봤네. 앞으로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이제 2차로 이제 앞으로 이렇게 어떤 분야로 더 확산시킬 예정이십니까? 그러니까 뭐 내부적인 결정은 뭐 확실히 네네. 안 나왔지만 뭐 저희 뭐 언론에서도 조금 기사가 났는데 자회사 업무나 이런 부분 쪽으로 좀 확산을 할 예정이고요. 또 영업이나 보상교 현장 업무 이런 다수의 사람들이 하는 업무 쪽으로 조금 더 업무를 확산시킬 예정입니다. 네네. 이준규님께서 해당 RPA를 도입하려면 필요한 최소 자원은 어떻게 되는지요? 예, 컴퓨터 인프라를 말씀하시는 네네. 거겠죠. 이제 저희가 쓰고 있는 오토메이션 애니웨어 기준으로 하면 이제 서버랑 이제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이제 수행하는 봇 PC가 이제 세 군데가 필요한데요. 네. 저희 이제 컨트롤룸이 깔려야 되는 이제 저희 솔루션에서 이제 서버에 깔려야 되는 프로그램은 이제 뭐 8코어에 네. CPU가 8코어에 16기가 정도의 램이 필요로 하고요. 그리고 컴퓨터는 그냥 수행돼야 될 PC, 그리고 개발될 PC는 램이 한 8기가 정도면 됩니다. 그리고 네. 얼마 뭐 네, 엄청나게 그 고사양의 PC가 필요한 건 아니고요. 네. 아까 저는 저 밑에 이준규님 밑에 네네. 박병철님 질문, 그 네네. 속도 처리가 얼마나 향상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이 네네.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라서 제가 답변 드리고 싶은데요. 네네. RPA를 도입한다고 사람이 하는 것보다 엄청나게 빨라지지 않습니다. 어차피 RPA가 해서 빠른 거는 타이핑하는 정도예요. 왜냐면은 현재 개발되어 있는 시스템 상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그 시스템이 필요한 로딩 시간, 화면 전환 시간은 사람이 하든 그러네요, RPA가 하든 똑같이 걸려요. 사람이 해서 5분 걸리는 거 RPA에서 5분 걸릴 수도 있고요. 오히려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순간적으로 판단해서 막 클릭을 하는데 RPA는 그 판단해야 되는 걸 하나하나 다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오래 걸릴 수 있다는 것도 하나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빨라지는 거 있죠. 그냥 아무런 판단 없이 들어가서 찍고 나와갖고 뭐 클릭하고 나오는 것들은 많이 빨라질 수 있는데요. 전체적인 속도가 향상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뭐 RPA는 24시간 일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 부분을 제가 네.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기존의 전산 환경은 사람이 하는데 최적화가 되어 있어요. 네. 사람은 어차피 직관적으로 어떤 문구가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를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RPA로 그거를 처리를 하려고 하면은 사람이 하는 것보다 더 많은 그 프로세스를 만들어 놔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보다 느려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진행을 해보니까 RPA가 할 수 있도록 기존 환경을 약간 바꿔주는 것도 필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네요. 자, 김성용님께서요. RPA 프로젝트가 끝난 이후에 비즈니스 업무나 프로세스가 바뀌게 되면 룰을 다시 적용해야 할 것 같은데 유지관리 부분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하시는지요? 뭐 제가 할까요? 네네. 네. 뭐 일단은 여기 이 김성용님이 맞으시고요. 룰을 다시 적용을 해야 됩니다. RPA 시스템을 따라가기 때문에 시스템이 바뀌면 그거를 다시 개발을 해줘야 되고요. 네, 그런 부분을 이제 계약할 때 유지보수 측면에서 이제 수행업체랑 미리 할 수도 있고 뭐 멤버스를 따로 이제 구입을 해가지고 이제 진행하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장기호님께서는 RPA를 도입했는데 왜 에러가 더 발생할까요? 이거 아까 김한일 차장이 처음에 시작할 때 네. 첫 마디가 에러여가지고 저도 그게 조금 신경이 쓰였어요. 이게 뭐 에러가 발생을 한다는 게 뭔가 솔루션에서 발생하는 에러를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저희가 그냥 인터넷 포털을 열었을 때 그냥 저희도 그냥 갑자기 하얀 화면이 뜬다거나 지금 끝내기가 뜨기도 하잖아요. 그럼 저희 같은 경우는 그냥 아유 끄구나 해가지고 그냥 다시 닫아버리고 끝나면 되는데 RPA는 얘가 뭔지 기존에 있었던 룰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생각을 해야 될 시간이 필요한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에러라는 표현을 했던 것 같고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다 사력 있게 개발을 해주고 예외 처리를 해주게 되면은 이제 그런 부분이 발생해도 쭉 진행이 되는 이제 그런 업무 태스크 하나가 완성이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네. 에러가 더 발생하는 거 아니고 원래 기존에 있었던 시스템의 에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종훈님께서 질문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보통 이제 이 중에서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그 중소기업에서 RP를 적용하려고 한다면 어떤 조건이 선행돼야 할까요? 뭐 현대해상 대기업이지 않습니까? 예, 중소기업 뭐 중소. 현재는 이제 중소기업에서 RPA를 적용하시려면 저희가 이제 RPA 솔루션이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네. 뭐 서버라든가 OPC를 놓을 공간이라든가 그리고 지금 중소기업 분들 뭐 저도 뭐 여러 회사를 다녀보기도 했고 했는데 네. 경험도 해보고 중소기업이랑 대기업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한 분이 업무를 그냥 다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업무가 정형화되어 있지 않고 그냥 항상 자기가 판단하에 업무를 하시고 엑셀도 그냥 매번 자기가 그냥 만들어서 하시고 하다 보면 네. RPA는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일정한 틀에 의해서 룰에 의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도입을 하시려면 그 각각 중소기업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업무를 발굴하실 때 그분들이 항상 일정하게 일하셔야 됩니다. 아, 네. 그 일정하게 일하시는 것들이 이제 틀이 되면 알겠습니다. RPA가 도입할 수 있죠. 그래서 RPA를 도입한 효과가 나오는 거죠. 네. 뭐 또 규모 경제도 나오는 거고. 그렇죠. 엄민희님께서요. 엑셀 작업에 RPA를 적용해 보신 경험이 있는지요? 적용을 해보셨다면 업무 속도가 얼마나 개선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RPA 엑셀 작업을 RPA로 많이 합니다. 주로 많이 하고요. 그리고 RPA를 적용해 지금 많은 시나리오에서 엑셀을 다 쓰고 있고요. 속도는 사람이 하는 것보다 사실 좀 빠른 것 같아요. 엑셀 같은 경우는. 네. 왜냐하면 어차피 거기는 정말 정해진 칼럼 값과 로우 값이 다 있는 상태에서 가져오는데 그것도 근데 매번 주는 엑셀 파일이 네. 다르다, 양식이 형태가 다르다 하면 아, 그것도 잘 안 되고요. 네. 그리고 일정한 양식이면 만약에 이게 너무 방대하다 그러면 이제 추가적으로 뭐 VB나 이런 걸 써서 개발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업무 속도나 효과에 대해서는 많이 보는 편입니다. 엑셀 관련된 거는. 스테파노님께서는 현대해상이 아까 그 보험금 지급 자동화에 대한 것은 보험사에서 최초로 시작하신 건지 아니면 다른 뭐 롤모델 같은 게 있으셨는지. 최초입니다. 오, 네. 야. 대단하십니다. 네. 네. 자, 한종호님 도입한 솔루션명은 오토메이션 애니웨어. 네, RPA 죠? 오토메이션 네, 애니웨어. 저희 팀장님이 답장을 하셨네요. 아, 팀장이십니까? 아까부터 계속 답장을 하셔가지고. 산책용님에서 이분 뭐 오토메이션 애니웨어 전문가 분도 하시면 야, 네? 얼마나 만족하셨으면 정말 그만 다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모시고 나올 거였어요. 방송에 이 정도의 정성이라면. 네? 농담입니다, 팀장님. 네. 네. 이태섭님께서는요, 요 RPA를 오늘 우리가 지금 금융 쪽에 보험금 지급 쪽에 했는데 이거를 IT 운영 관리에도 적용 가능할까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IT 운영 관리. 아무래도 이건 차장님께서 IT 쪽에 계시니까. 이제 IT 운영 관리 업무라고 주시면 사실 너무 방대해서 너무 방대하죠. 제가 맞아요. 이게 그렇죠. 사실 요거는 좀 그렇습니다. 뭐 그냥 일반적인 운영 관리 업무 지금 솔루션 운영 리포트나 이런 거 네. 아니면은 뭐 서버 운영 리포트에 대한 시나리오는 네. 개발 중에 있습니다. 개발하고 네. 있고 도입한 데도 있고요. 오케이. 김병수님, 많은 회사들이 RP 파일럿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종료 후에 확산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사 확산에 성공하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특정 업무가 아니라 전사 확산할 때 우리가 어떤 점을 고려하면 좋을지. 아까 다른 질문이 비슷하진 않지만 다른 네. 게 있었는데요. 네. 중앙에서 관리하는 컨셉이냐 네. 아니면은 현업들이 관리하는 컨셉이냐를 물어보신 분이 있어요. 네네. 근데 이제 뭐 물론 다 그런 거는 아니지만 네. 종료 확산이나 이제 유지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이제 현업들이 자기가 쓰고 있는 로봇의 컨셉을 가지고 가서 프로젝트를 했을 때 좀 유지가 확산이나 유지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RPA 개발도 이제 저희 부서에서 하고 또 운영도 저희가 하고 이제 중앙 집권형이라고 저희가 그냥 농담삼아
표현을 하는데 네. 그런 쪽으로 하다 보니까 현업들이 자기가 하던 업무를 위탁을 한 컨셉이지 현업들이 자기가 실행을 시키고 이런 컨셉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하는 게 조금 더 유지가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확산도 잘 되는 것 같고요. 네. 네. 이 부분 이제 현업 입장에서 말씀을 좀 드리면 네. 사실 일반 업무 담당자들은 기술적인 건 잘 몰라요. RPA라고 하면 사실 저도 시작하기 전에 전혀 몰랐기 때문에 근데 관심을 가지고 이게 어떻게 작동을 하고 이렇게 작동하는 거를 내가 하고 있는 업무에 어떻게 적용을 할 건지를 사실 현업 담당자가 업무를 주지 않으면 개발을 못 할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전사적으로 확산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은 사실 실제 업무를 하고 있는 담당자들이 좀 더 관심 있게 좀 참여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자, 박방출님께서는 이제 오늘 얘기를 들으면서 단순 반복적인 업무는 소프트웨어 로봇에 맡기고 사람은 사고가 필요한 일을 한다고 보면 되겠군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 정상규님께서는요. RPA 모니터링은 오토메이션 애니웨어의 대시보드만 사용하는지요? 아니면 커스터마이징도 가능한 건지요? 아니면 별도로 대시보드를 개발하기도 하는지요? 뭐 현대해상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네. 오토메이션 애니웨어의 대시보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별로 안 어려워요. 네. 김철님, 사전 준비 기간, 그다음에 적용, 그다음에 안정화 이렇게 3개 사이클로 나눴을 때 대략적인 소요 기간과 인력 배분이 궁금합니다. 일단 뭐 준비 기간은 회사마다 다를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준비라는 게 RPA 같은 경우는 그냥 원래 현업들이 쓰던 시스템에 그대로 적용하기 때문에 네. 따로 할 게 별로 없습니다. 그냥 컴퓨터만 갖다 놓으면 바로 개발을 시작할 수 있고요. 보통 프로젝트는 제가 다른 회사 모니터링을 해봐도 한 3개월에서 5개월 사이로 짧게 하는 게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보통은. 네네. 안정화 같은 경우에는 뭐 기약이 없이 좀 뭐 계속적으로 왜냐하면 매일 24시간을 계속 돌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을 이제 다른 걸 솔루션 딱 도입하는 시스템 딱 하면은 이제 그 다음에는 멈추는지만 보면 되는 상황이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24시간 도는 부분을 어느 정도는 모니터링을 해줘야 됩니다. 네. 예. 요거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네. 개발 기간이 사실 그렇습니다. RPA 개발 기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하나의 시나리오. 물론 저희 보상지원부의 시나리오는 오래 걸렸습니다. 네네. 계속 추가돼서요. 계속 추가돼서 네, 네. 4개월 내내 한 것 같은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면. 근데 이제 사실 안정화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래서 시스템 개발이 끝났다고 다 했어요. 테스트하고 빠지면 오류 납니다. 네네. 왜냐하면 사실 계속적인 반복적인 업무를 개발 기간 동안 못 보던 화면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지금 너무 3개월, 5개월 이렇게 해서 RPA 개발을 두시는데요. 저는 조금 더 길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개발 기간이 짧더라도 뒤에 안정화 기간 또 운영해서 이관해서 테스트하는 기간이 조금 더 길게 해서 조금 여유 있게 하시는 게 훨씬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짧으면 처음에 한 2달 개발하고 해드리고 나오면 바로 오류 났다고 전화 오고. 네네네. 자, 그 다음에 김도령님께서는 직원들이 도입 후에 이것 때문에 또 다른 일이 늘어났다고 하지는 않는지요? 요거는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을 네네. 것 같은데 그 직원들이 느끼지 못할 정도로 그러니까 네. 원래는 기존의 직원들이 하던 업무를 네. 이제 RPA를 통해 가지고 완성을 다 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다시 한번 그 사고건을 열어보면 일이 아직도 남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안 하고 프로세스를 아예 직원들이 다시 한번 열어보지 않을 정도까지 끝내도록 그 쉽게 얘기해서 설계를 했는데 아까 김환희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개발 기간이 길어진 게 네. 자꾸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이게 너무 잘 되니까 이것도 좀 더 해줘, 이것 좀 더 해줘. 그러니까 처음에 설계를 정확하게 해야 개발 기간도 좀 짧아질 거고 또 직원들의 만족도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 네네.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설문조사하고 있으니까요. 설문에 응하시면 저희 도전 방송 많이 하고 설문에서 특히 이제 보시고서 되게 좀 마음에 드시면 우리도 한번 POC라든지 데모 한번 해보겠다면 거기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호님께서는 RPA가 작동하기 위해선 컴퓨터가 계속 켜져 있어야 되는 건죠? 네.
이준규님 VDI 환경에서도 적용 가능합니다. 네네, 아까 말씀하셨죠. 민영진님, RPA 공급자 PM의 자질로는 커미션 능력과 관찰력을 언급하셨는데 RPA 도입자의 자질로는 어떤 게 중요할까요? 도입자가 뭐죠? 네, 도입자. 과장님 같은. 제가 도입자입니다. 자, 도입자 자질. 저도 이제 동종업계 분들이랑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해보면 네. 도입할 때 이제 제일 많이 듣는 게 이제 RPA 같은 경우는 얘를 왜 굳이 꼭 해야 돼인 것 같아요. 네. 그냥 당장 인력을 감축하고 이제 이런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업무를 발굴해 내느냐, 그리고 그 업무를 가지고 어떻게 이제 뭐 경영진을 설득할 수 있느냐가 제일 네.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강상우님, RPA 업무 중에 망 연계 솔루션과 연계해서 내부망에서 외부망의 데이터를 조회하거나 데이터를 추출하는 과정이 있으셨는지요? 뭐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있습니다. 예. 네. 김병수님, RPA 파일럿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료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특히 인력 부분을 중심으로요. 어떤 인력일까요? 개발 인력일까요? 아니면은 발주하신 분들의 인력일까요? 저는 개발력보다는 이게 어떤 이제 현업 쪽에 아까 적적인 어떤 참여라든지 이런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RPA 프로젝트를 뭐 방금 PD님 말씀하신 내용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업무를 할 때 제일 효과가 큽니다. 그러니까요. 예. 네. 그러니까 그런 업무를 잘 찍어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아까도 그죠? 말씀드렸지만 업무를 이제 찾는 게 그렇죠. 이제 가장 중요한 일이죠. 예. 최인성님, RPA가 효율적으로 디플로이 되려면 단순 반복적인 업무가 많거나 아니면 프로세스가 잘 변하지 않는 구조에서 적용이 가능해 보이는데요. 급하게 변화하는 구조에서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전제가 되는 또는 기본적인 룰이 계속 변화하는 환경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RPA를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일단 뭐 기본적인 룰이 변화하는 환경은 적용을 할 수가 없고요. 네. 예, 뭐 룰이 나중에 안 아주 변하는- 아주 인텔리전트 RPA가 나오면 그때는 네. 모르겠죠. 네, 뭐 그렇겠죠. 예. 그리고 변화하는 구조라기보다는 저희 같은 이제 보험회사잖아요. 네네. 보험회사는 보험을 팔고 한 번 팔고 끝나는 게 아니라 보험료가 계속 쌓이는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험이 원래는 10이라는 거를 가지고 있던 회사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100이 되고 1000이 되는 게 보험회사의 기본 구조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업무를 해야 될 것은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고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RPA가 좀 잘 녹아든 것 같습니다. 네. 자, 여러분 댓글창에 또 서부상님께서 그 RPA 관련된 그 백서 링크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클릭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이준규님께서 클라이언트에서 RPA가 돌아간다고 하면 RPA 실행 중에는 해당 클라이언트 PC는 건드리면 안 되는 건죠? 안 됩니다. 네. 권대근님, RPA가 화면을 보고 판단해서 처리하는 업무를 구현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시스템 화면에서 붉은색으로 숫자로 표시된 셀이 있으면 비정상 버튼 누른다. 그게 RPA입니다. 가능합니다. 네. 임근식님께서 그럼 현대해상에서 이 과제가 보험금 청구 지급 자동화가 회사 내 TF로 구성해서 미션을 완료하신 건지요? TF는 아니죠. 원래 디지털 전략 추진. 네. 왜 궁금하신지 모르겠지만 네.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박사원님께서는 아까 두 분께서 이제 RPA 때문에 인력 감축은 아니라고 했는데 거꾸로 RPA 적용 업무가 많아지면 추가적으로 인원 채용이 필요하게 될까요? 만약에 인원 채용이 필요하다면 어떤 분야의 인력이 앞으로 이제 뭐 필요하게 될지. 저희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저희 부서에서 가장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 중에 하나고요. 네. RPA를 운영하는 인력이 필요하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약간 업무를 자동화하는 것에 대한 딜레마적인 측면이 있어요. 내가 이거를 자동화를 해서 업무를 뺐는데 그 뺀 업무를 관리하기 위한 인력이 투입이 돼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게 해결이 되려고 그러면 업무가 ROI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시간 동안 수행했던 업무를 한 사람이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ROI가 나와줘야 추가적인 인력 채용이 이제 담보가 되는 거지. 원래 한 명이 했던 업무를 RPA로 적용했는데 그걸 한 사람이 또 보고 있으면 뭐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쪽을 좀 많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용상님, 현재 RPA를 적용한 실무에 추가적인 예가 있을까요? 오늘 예 말고 사실 사람의 계획과 판단이 들어가지 않는 업무는 거의 없다고 보는데 실제 어느 수준까지 적용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뭐 좀 질문이 네. 조금 모호하기는 한데요. 저희가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뭐 저희가 만약에 단순하게 저희 시스템에서 하고 있다 그러면 그건 시스템 개발을 통해서도 가능할 거거든요. 어차피 똑같은 일을 계속 하고 있다라고 하면. 근데 저희가 절대로 개발을 할 수 없는 거는 다른 회사의 홈페이지나 다른 곳 외부망의 뭐 시스템에 접근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게 있으면 그건 저희가 자동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회사 거니까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무리 단순한 업무라고 하더라도 시스템 개발을 통해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RPA를 적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김승주님, RPA 적용 시에 정량적으로 어떻게 개선되었는지를 볼 수 있는 지표나 자료가 있는지요? 뭐 조금 내부 자료라서 네, 그렇지만 아까 뭐 보상 쪽은 제가 뭐 시간적인 부분은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고 네. 월 4,000시간 정도. 그 정도 그렇죠? 예상을 네네. 하고 있습니다. 네. 김지원님께서 만약 보안이 뭐 해결된다면 이것을 클라우드로 확대해서 확장할 수도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한문희님께서는 RPA 효과가 실무에서 시간이나 비용이 산술적으로 나타나지는 않겠죠. 그렇게 접근하심 프로젝트 완료 후에 효과 분석에서 곤란할 것 같습니다. 현대해상 담당자분의 접근이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코멘트 주셨고요. 네. 하지용님께서 실물의 다큐멘트를 스캔해서 전달해 준다면 그걸 토대로 숫자나 글자 등을 인식하고 처리할 수 있는 과정도 개발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잡무는 사실 사람이 눈으로 보고 입력하고 확인하는 과정이 될 것 같아서요. 네, 가능합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OCR의 영역이기도 하고요.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오토메이션 애니웨어에 IQ봇이라는 솔루션이 있습니다. 네네. 이거에 최적화된 솔루션이고요. 이제 그건 이제 추가적으로 OCR뿐만 아니라 이제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딥러닝 기능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지금 이런 기능들을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네. 하지용님 그 유튜브에서 롯데홈쇼핑 RPA 치시면 아마 그때 1월달에 했을 때가 이런 이제 OCR 관련된 RPA 한 거 사례거든요.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두왕님, RPA 이런 오토메이션 애니웨어 같은 이런 솔루션으로 개발을 현업에서도 가능할까요? 아니면 IT에서 개발력이 별도로 필요할까요? 요거 아까 제가 답변 드렸었는데 저희는 현업에서 개발하는 컨셉을 아예 취하지 않았고요. 네, 중앙에서 하는 쪽으로 했었고요. 가능은 합니다. 네, 뭐 IT에서 개발 인력은 별도로 저희도 마찬가지로 구성하지 않았고 수행업체랑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김승주님, 저희는 시험 업무에 대한 반복적인 업무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업무에 RPA를 적용할 수 있을까요? 효율성이 매우 높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시험 업무가 뭔지 뭐 모르겠는데 뭔가 테스트하는 테스트하는 것 거. 같은데 네네네. 가능합니다. 예. 근데 질문들 이제 쭉 보다 보면 결국에는 어떤 업무를 적용을 할 거냐. 그렇죠. 사실 그게 핵심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현업 담당자가 정확하게 찾아내기만 하면 확장 이렇게 적용 가능성은 무한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과장님, 우리가 사실 아까 어떤 업무 일단 뭐 규모 경제가 나와야 되고 반복적인 것들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또 뭐 어떤 이런 데 적용하면 좋겠다. 그거 말고 뭐 있다면 뭐가 있습니까? 사실 그게 제 관심 있는 사항들이니까 뭐가 있을까요? 저한테 물어보시고. 네네네. 누구든지. 네, 뭐 방금 말씀드렸었는데 외부망에서 가는 업무를 일단 2차에서는 저는 조금 관심 있게 보고 있고요. 저희도 외부망에 접속을 해서 그 시스템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업무들이 굉장히 많고 현업들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외부망 시스템은 저희가 어떻게 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RPA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차로는 그런 쪽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임근식님께서는 RPA를 위해서 현업과 소통을 위해 노력하시면서 가장 큰 소통의 장애물은 무엇이었는지요? 저는 매번 도전보다는 안정성을 추구하는 현업 담당자와 충돌 중이라 항상 애로를 느끼거든요. 맞는 말씀이시고요. 일단 IT 쪽 어쨌든 이것도 IT 프로젝트니까 현업 담당자들 입장에서는
업무를 맡기면은 다 자동화가 될 거라고 이제 그냥 일임을 하는 그런 느낌이 이제 사실은 많을 수밖에 없는. 네. 아까 이제 차장님 말씀하셨지만 계속 현업 담당자랑 소통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뭐 이런 얘기는 좀 농담 삼아 한 얘기지만 RPA 담당자는 조금 짬이 네. 조금 뭐 높은 사람이 하는 게 조금 낫지 않을까 네,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본인의 짬은 어느 정도? 14년 근무했습니다. 네, 낮은 편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김종윤님께서요. 그 RPA 도입을 위해서 통해서 인력 감축이 아니라 새로운 서비스 창출 사례가 있는지요? 서비스 창출 혹시? 네,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사실 해야 되는 업무인데 기업에서 너무 많은 건들이 발생되고 그리고 사실 해야 되는데 너무 별로 안 중요해서 일어났던 업무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그거는 사람이 안 해도 되니까 RPA가 도입되면 그 업무를 계속 처리해 줄 수가 있죠. 네네. 이제 뭐 그게 특정이 뭐라라고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그런 업무들을 도입하면은 새로운 업무를 안 하던 업무들을 네네. 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김조님, 이 솔루션 가격 기준은 무엇인가요? 이거는 뭐 이 네. 봇을 많이 도입하면 봇당 가격을 매기는 겁니까 결국은? 파워젠에 문의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인태님께서 여러 RPA 솔루션들이 있는데 이런 선택하는 기준을 뭐 하나 말씀해 주신다면. 네, 아까 이거 중간에 조금 말씀드리기는 했는데요. 사실 뭐 솔루션이라고 해서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인 기능이 다 구현이 돼야 하고요. 그리고 이 회사에서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서포팅을 해줄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RPA는 개발 능력보다 경험입니다. 경험이 많은 회사가 하는 솔루션을 선택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임근식님께서는 그 뭐 두 분 여기 김계장 오 과장님 RPA 성공적으로 정착시키면서 얻으신 개인적인 이점은 무엇이 있는 거죠? 꽤 고생하셨고 그 노력에 대한 보상도 있으셨는지 회사에서. 월급쟁입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팀장님 보고 계시잖아요, 그래도. 네. 팀장님 뭐 항상 사랑하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네네. 한모님께서 이제 어느 한 직원의 일이 온전히 RPA로 전환되지 않는다면 감원할 수 없겠죠. 현대상도 400명이 30분씩 해야 하는 일을 RPA로 하셨다 하니까 하고 이렇게 끝내셨고요. 김성일 과장님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용님께서 실제로 매일 진행하는 단순 반복 업무를 RPA를 통해 처리한 이후 해당 업무에 투입받은 시간만큼 생산성 높은 무언가를 하는 시간이 늘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 무언가가 무엇인지요? 이게 사실은 경영진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요. 사실은 실무 담당자들 입장에서는 네. 가만히 있는데도 그냥 일이 늘거든요, 사실. 네네. 아까도 저도 표현을 했었지만 보험회사는 보험이 오늘 가입하면 그 보험이 오늘 가입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가입을 하고 다음 달도 내야 되고 10년, 20년을 냅니다. 그럼 그 다음 달에 또 10년, 20년을 가입하는 사람들이 계속 발생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업무가 계속 늘어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뭐 사고도 마찬가지로 자동차가 계속 늘다 보니까 사고는 계속 늘고 그런 부분을 이제 자동화를 하는 쪽으로 이제 접근을 해야 되고요. 뭐 정말 뭐 10개를 하는 거에서 한 개의 업무를 자동화를 했을 때 업무가 늘지 않은 사람이라면 본인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조금 더 이제 고부가치 일을 할 수 있게끔 좀 신경을 쓰는 노력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이규민님, 현대해상에서 RPA 적용을 통해서 가장 혁신된 업무 사항이 뭔지와 동종 보험 업계에서 도입 시 가장 주안해둬야 할 점 무엇이 있을까요? 네, 뭐 업무 혁신되는 업무는 뭐 방금 저희가 지금 계속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보상 업무가 가장 저희 쪽에서는 잘 풀린 업무이고요. 나머지 23개 업무도 지금 뭐 나름대로는 또 잘 쓰이고 있는 업무고 뭐 어떤 거는 뭐 한 달에 뭐 몇백 시간을 자동화를 한 업무도 있었던 것 같고요. 네네. 그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네네. 네. 그 다음에 동종 보험 업계에서 도입 시 가장 주안점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것도 보안적인 측면이 가장 문제가 네. 많았고요. 네. 그 업계랑도 같이 얘기를 해보면 그 부분 때문에 좀 많이 힘들어 하시고 또 하나는 이제 망분리에 대한 부분 또 워낙 금융사의 독특한 이제 시스템이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많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손승환님께서는 파워제는 현대해상 외에 뭐 다른 보험회사의 RPA를 뭐 이런 걸 구축하실 쪽이 있는지 아니면 보험사 외에 뭐 다른 정사가 있는지. 뭐 저희가 사실 여기서 구체적으로 네. 기업 이름을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지만 네.
뭐 유수의 대기업들과 지금 업종은 다양한 업종? 네, 다양한 업종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지금 한 10개 정도의 프로젝트를 이미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어유. 자, 이제 김병수님은 RPA를 도입하기에 직원들의 적극 협조를 얻으려면 어떤 부분을 강조해야 설득이 될까요? 자기 직무를 뺏어올 수도 있다는 직원들의 불안감을 해소시켜야 한다는 차원에서 어떤 포인트? 사실 되게 어렵고요. 현업 직원들한테 그런 부분에 소통이나 협력을 구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업무를 설명하러 저희 쪽에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농담 삼아 얘기했지만 조금 PM이 조금 경력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자기 직무를 빼앗을 수 있다는 직원들은 뭐 없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제가 예전에 다른 K사에서 그런 얘기 한번 하셨는데 자기 업무가 있었고 다 자동화를 했는데 이건 내가 해야겠다고 이건 자동 안 하겠다라고 취소한 경우가 한 번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 그런 경우가 아니면은 대부분이 이제 자기 업무를 자동화를 하고 본인은 그만큼의 또 여유가 생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불안감이 있었던 경우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런 불안감이 있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가끔 보면 기업에서 한 분은 정말 한 업무만 하시는 분도 계세요. 한 달 내내 그게 너무 많아서 그 업무는 그냥 RPA로 안 하시는 게 아무리 반복적인 업무여도 근데 정말 그거는 그분의 업무를 다 빼앗기는 거니까 그렇다고 그분 다른 거 이제 와서 뭐 하시라고 하기도 그렇고 하니까요. 그런 거는 그냥 사람이 계속 하시고요. 그렇죠. 한 분이 한 거 그 규모 경제도 안 나오잖아요, 솔직히. 그런 거 말고 이제 진짜 부분적으로 여러분이 하시는데 아니면은 여러 업무 중에 한두 시간 정말 귀찮은 일만 맡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뭐 오늘 1시간이 금방 후딱 갔습니다. 지금 15분 초과됐는데. 네. 자, 여러분 지금 설문조사하고 있으니까 마저 설문해 주시고요. 세 분 마지막 한 말씀 마치고 가죠. 차장님. 네. 네. RPA 지금 보시면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RPA를 도입하면 인원 간축되는 부분입니다. 저희 이제 90년대 초에 컴퓨터 기업에 들어와서 사람 감축됐으니까 늘어났어요. 사람이 오히려 더 기업이 더 켜졌죠. 그 다음에 엑셀이랑 이런 오피스 프로그램 들어온 다음에 인원 줄지 않았습니다. 더 늘었습니다. 계속되는 좋은 프로그램들 나온다고 해서 기업의 인원이 줄지 않았어요. RPA도 마찬가지가 될 거고요. 일하시는 부분들에 조금 더 편하게 일하시는 부분이 될 거지 너무 인원 감축이나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 조금 불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저희 회사 이렇게 막 뭔가 혁신적인 느낌의 회사는 아니잖아요. 뭐 IT 회사도 아니고 이런 뭔가 최신의 문물을 접하는 시간이 좀 재밌기도 하고 생소하기도 했는데 아무튼 뭐 파워젠 덕분에 RPA라는 프로젝트를 잘 마무리해서 지금 이렇게 또 방송도 한번 탔던 것 같고요. 앞으로도 현대해상 보험 많이 가입해 주십시오. 네. 부과장님. 네, 오늘 정말 즐겁고 재미있는 시간이었고요. 이렇게 지금 뭐 질문도 이렇게 답변하고 하다 보니까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관심인 것 같아요. 새로운 기술이 나왔으면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어떻게 사용을 할지 사실 우리가 스마트폰의 모든 기능을 다 사용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새로운 프로그램, 새로운 시스템이 나왔을 때 한 번이라도 더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해볼지를 고민하는 게 또 현업 담당자 입장에서는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질문하신 분 중에서요. 박병철님, 하지용님, 김병수님, 민영진님, 박상아님 이 5분은 저희 스태프 이메일 주소로 본인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내시면 저희가 백팩 보내드리겠고요. 설문에 응하신 분 중에서 저희가 데모라든지 POC 요청하신 분들도 경품을 드리겠습니다. 자, 원래 이거 없는 건데 김 회장님. 네. 현대해상 광고 내가 한 30초 드릴게요. 영상 광고 한번. 현대해상 하나 광고 30초. 저희 회사 다이렉트 보험은 공인증서가 없어도 가입이 됩니다. 아주 뭐 약하다. 누구나 쉽게 들어와서. 오과장님 한번 저희 현대해상은 따뜻한 이미지이고요. 뭐 가입하셨을 때 전혀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이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